네, 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HSK 전문 강사 백승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5급 쓰기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7월 13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법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혼란에 지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암기로 쓰기 배열하기를 타파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암기로 어떻게 타파를 할 수 있느냐? 사실상 단어를 다 알고 있어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쓰기 이 배열하기 부분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5급에 많이 나오는, 그리고 영역별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단어만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고 그 단어와 조합을 이루는 단어들을 짝으로 같이 매칭을 시켜서 외워주시면은 그래도 쓰기 배열하기에서 문제를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법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암기로 가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그래도 조금 그나마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보통은 우리가 호응어휘라고 한다던가 이제 뭐 따페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짝꿍 단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수로가 나오면 어떤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따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었을 때 이게 수어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급수별로 나오는 단어들이 좀 다릅니다. 많이 출제되는 단어들도 다르고요. 보통 3급에서는 手表, 손목시계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따이, 手表라고 하는 조합이 3급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4급용 단어이기 때문에 손목시계를 3급에서는 착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급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손목시계를 착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손목시계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3급에서 더 많이 나오고 4급에서는 안경, 이엔징 아니면 마우즈, 모자라고 하는 단어와 호응을 주로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4급에서는 따이라고 하는 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암기로 목적어로 옌징과 마우즈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통으로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근데 우리는 5급입니다. 5급 때는 착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요 정도로 많아지게 되는데戒指, 반지라고 하는 거, 手套, 장갑과 웨이진이라고 하는 목도리를 우리가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구조조차도 일단 어떤 단어들은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듣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쓰기 배열하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자, 일단 쓰기 배열하기 같은 경우에는 5급이 지정한 공식 지정 어휘 내에서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출제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도 틀리는 부분이 바로 쓰기 배열하기 부분이라는 걸. 그래서 독해나 듣기 같은 경우에는 지정 단어 외에도 다른 단어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쓰기 배열하기에서는 거의 정해진 틀 내에서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짝꿍 단어, 호응, 어휘의 조합을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20개의 단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여러분들 그 우리 5급 교재에 보면은 어휘 노트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호응어휘가 자주 나오는 호응어휘를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호응어휘를 미리 암기를 해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법보다는 일단 암기로서 그 호응어휘를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쓰기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요 선을 기축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거는 수어로 잡고 뒤에 있는 것들은 목적어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들어가시는 거야. 일단 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한 번씩은 읽어드릴게요. 안装程序, 办理手续, 承担责任, 充满勇气, 充满力量, 이렇게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充满信心이라고 해서 지금 세 가지의 단어로 수어 하나로서 세 가지의 목적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에 멈추시고 외우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创造奇迹, 促进消化, 导致失眠, 改善环境,
자, 좀 많았죠? 10단어였습니다. 한 번만 더 넘어갈게요. 20단어만 조금 외웁시다. 저 따라하시면서 逃避现实完善设施违反规定享受生活欣赏风景宣布政策掌握命运追求梦想遵守规则承受压力. 자, 이렇게 20가지 단어를 한번 발음해 봤습니다. 무조건 외우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실상 더 목록은 많습니다. 그나마 쓰기 배열하기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웠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매칭하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违反, 위반하다, 뭘로 이어질 수 있었죠? 이렇게 规定, 규정이라는 뜻과 이어질 수 있었고요. 다음에 追求, 추구하다, 따르다, 쫓다라는 거 梦想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促进, 촉진하다, 消化, 소화를로 이어질 수 있겠고, 마지막 총만이라고 하는 거는 용치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빠르게. 完善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어져요? 设施. 다음에 改善은 环境. 다음에 안정, 정시 이렇게 짝으로 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改善 같은 경우에 사실상 개선하다 시스템을, 개선하다 환경을, 개선하다 시설을 이렇게 이어질 수는 없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HSK가 좋아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떨 때는 완샨을 쓰고 어떨 때는 가이샨을 씁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지금은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쓰기 배열하기 같은 경우에는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완샨이라고 하는 것과 가이샨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다음에 셔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였다고 한다면요. 완샨이나 가이샨 중에서 하나는 안 나오는 상태가 될 거예요. 절대 두 개를 놓고서는 어떤 단어가 더 적합한지 그걸 고르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문장의 구조를 잘 맞출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술목 구조로 완샨과 셔시가 합쳐진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짝이 된 단어들을 빠르게 외워주시고 그거를 그대로 시험장에 가셔서 술목구조로 계속해서 잡아주는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갑시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봤던 단어 조합 목록 다시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단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외웠던 단어 두 가지 짝꿍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느냐? 违反이라고 하는 것과 规定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반하다, 규정을. 자, 규정을 위반하다. 한국어 어순 아니죠? 违反规定이라고 해서 위반하다 규정을 술목구조로 잡게 되면은 요런 식의 배치로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规定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적어로 들어갔긴 했는데 지금 合同上的 라고 해서 더자로 끊겨 있기 때문에 더 뒤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죠?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이 목적어에 들어가 있는 规定 이라고 하는 명사는 이 단어의 수식을 받아줘야 되는 형태로 중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合同上的规定 이라고 하면은 계약상의 규정이라고 해서 규정이라고 하는 말을 살짝 꾸며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덩어리만 잘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리먼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사람이 있으면은 주어가 되리라고 하는 거는 약간 조금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하지만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한번 넣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석 한번 해볼게요. 너네 이렇게 하면은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위반을 할 것입니다. 뭐를 위반을 할 것이냐? 계약서 아니면 계약상의 규정을 위반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부드럽게 잘 연결됐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발음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你们这样做会违反合同上的规定 이라고 하고 안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 두 덩어리만 잘 안착시켜 주니까 나머지 두 덩어리만 잘 넣으면서 찍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또 조합이 있었습니다. 梦想과 追求라고 하는 조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梦想, 追求가 아니고 뭡니까? 追求, 梦想이라고 하는 단어로 술목구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주어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한번 넣어보고 우리는 쫓습니다. 꿈을 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주술목 완벽하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수러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 뒤로 들어가는 게 뭔지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야오라고 하는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무端이라고 하는 부사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지금 조동사와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바로 수러 앞쪽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문제 끝났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짝꿍 어휘를 호응 어휘를 외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우리가 주어와 수러 사이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부사, 조동사, 개사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기는 한데요. 자, 일단은 부사, 조동사, 개사를 한꺼번에 그냥 우리 단어장에서 외워버리시고 시험장 들어가셔서 보면 수러 앞쪽에다가 넣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근데 부사의 종류는 좀 많습니다. 하지만 조동사, 개사 요 정도 외우실 수 있습니다. 어휘노트에 보면은 다 부사와 조동사와 개사만 5급에 나오는 애들만 쫙 정리된 파트가 또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일단은 조동사는 너무 쉽죠. 딱 7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화면 멈춰놓고 바로 외우실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사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사가 가장 이제 부족의 성분 중에서 양이 가장 많은데 일단은 어휘노트 보시면은 어휘노트에서 7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부분을 확실히 외우고 들어가서 걔네들을 수로 앞쪽에 넣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 페이지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상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어순 배열하기, 쓰기 배열하기 파트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100배속 HSK 치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조동사, 뭐 부사 이런 것들 또 암기로 가가지고 빨리 시험 보기 전에 외우시고 들어가서 수로 앞에다가 넣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암기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어법을 대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암기로 통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오늘 배웠던 호응 어휘 중에서 샤오화와 추진이라고 하는 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촉진하다 소화를이죠. 그러면 어떻게 잡힙니까? 추진, 샤오화라고 해서 촉진하다 소화를 이라고 하는 단어를 술목구조로 잡아주시고요.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근데 주어가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지 분명히 주어가 100%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죠. 지금 보시면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판, 허, 산부라고 해서 밥 먹은 후에 산책하는 것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넝이라고 하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조동사 중에 하나 얘는 수러 앞에다가 넣으시면서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해석 한번 해볼게요. 밥 먹은 후에 산책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촉진을 할 수 있는데 소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자면요. 饭后散步能促进消化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어법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암기로 때려 넣을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알려드렸고요. 먼저 호응어휘, 그 중에서도 5급용 호응어휘 여러분들이 단어장, 어휘노트 보시면서 꼭 외워주시고 그 부분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사, 조동사, 개사 리스트 오늘 당장 다 외울 수도 있습니다. 부사의 양은 조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줄여진 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 들어오셔서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응어휘로 뼈대를 잡고 이 부사, 조동사, 개사라고 하는 애들을 수러 기준으로 앞쪽에다가 넣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암기로 그래도 우리 쓰기 배열하기 부분에서 몇 문제 정도 더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再见.